안녕하세요. 웰다잉의 첫걸음, 유언과 상속 설계에 대해서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강사 박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들, 요즘에 안녕하시기가 쉽지 않죠? 네,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바이러스라고 하는 놈이 온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못지않게 또 두려운 존재가 있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 꽤나 무섭게 보입니다. 저승사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저승사자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100세 시대는요, 저승사자도 노래 한 구절로 끝납니다. 아직 쓸만하니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데 아무리 배심 좋아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저승에서 온 빚쟁이입니다. 저승에서 온 빚쟁이가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 역시 치매 걸린 노모의 제사를 두고 형제들이 다투는 모습들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제사도 있고 내가 장남이니까 50%를 갖고 너네 둘이 50%를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아. 오빠! 요즘 세상에 장남이 어딨어? 딸아들 구별 말고 셋이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10년 넘게 어머니 모시고 산 사람 나야. 그리고 분명히 돌아가실 때 통장에 1억은 내 거라고 하셨어. 야, 엄마가 평상시에 한 얘기 그게 진짜인지 알았어? 치매 걸린 노인 양반이 한 얘기를?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모시고 산 사람 나야. 언니하고 오빠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네, 어떻습니까? 남의 얘기 같지 않죠? 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은 유언의 필요성을, 그리고 효력 발생 요건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과 함께 효도 계약서 작성도 가능하시게 됩니다.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두 꼭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유언,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 설계, 이렇게 나가겠고요. 자, 먼저 유언입니다. 유언은 무엇인가요? 네, 유언자가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유언은 공술의 공소라는 말이 있죠. 세상을 떠날 때는 세상에 나올 때와는 다르게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남겨진 상속인에 대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예방을 해야 될 겁니다. 이어서 생전에 자신의 일과 재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언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요. 평소에서 가족들에게 말로써 한 유언 어떻습니까? 드라마에서 많이 본 장면이기도 하는데요. 유언 효력이 있을까요? 네, X죠. 요즘 어르신들 컴퓨터 많이 배우셔요. 개발세발 쓰는 글씨보다는 차라리 가시런하게 잘 쓰여진 컴퓨터로 유언을 작성하고 싶겠죠? 어때요? 효력이 있을까요? 네, X, 효력이 없습니다. 핸드폰 어르신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셀프 동영상도 찍고 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셀프 동영상으로 찍은 유언, 효력이 있을까요? 네, 효력이 없지. X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언의 종류를 알아보겠는데요. 유언의 종류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녹음 방식에 의한 유언. 세 번째로는 공정 증서, 합동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서 하는 유언이죠. 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마지막으로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요. 법에서 인정한 이 5종류만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습니다. 노령 요건. 그러다 보니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언자의 성명이죠. 여기서 주민등록번 번호는 뭐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써서도 괜찮지만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주소입니다. 주소는 주소지가 꼭 주민등록지 주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명확하게 주소지를 번지 집어를 명확하게 남기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용 전문이고요. 네 번째는 날짜인데요. 작성일자는 계속 업데이트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날짜가 적힌 유언장이 효력 있는 유언이 되기 때문에 이 날짜는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자의 그 서명 날인인데요. 이름만 써갖고는 안 되죠. 도장을 빵 찍어야 되고, 상소의 종류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법적인 유효한 효력을 가진 유언, 그 유언에 따른 유언 상속이 되고요. 유언과 같은 이런 유언이 없을 때, 효력 있는 유언이 없을 때 동순위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서 분할하는 협의 분할 상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언도 협의 분할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상속인의 범위와 지분 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법정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 자, 그럼 이어서 상속인 범위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나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는 본인 피상속인을 구하는 말입니다.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형, 배우자, 아들. 이들 중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모두들 이런 부분은 논의 여지가 없이 다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끄떡이질만 하죠.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떤가요? 작은어머니 딸. 예. 생각 좀 해보시고요. 다음, 혼의 자녀와 사실혼 동거녀 어떻습니까? 좀 아리송하죠? 예. 여기서 상속인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작은 어머니와 사실혼 동거녀입니다. 작은 어머니는 작은 아버지 숙부의 배우자인데요. 삼촌의 배우자. 하지만 삼촌은 숙부는 혈족이지만 배우자는 혼인에 의해서 숙모입니다. 그러므로 혈족을 강조하는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 동거녀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순위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네, 뭐 어렵지 않죠? 네, 자녀가 1순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속 순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피상속인 고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을 때는 이렇습니다. 자녀가 당연히 1순위입니다. 배우자는요, 자녀와 동순위이면서 동시에 부모와 동순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분 비율로는 자녀는 1이고 배우자는 자녀보다 5할이 가산된 1대 1.5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다고 할 경우, 배우자는 있지만 자녀가 없고 부모가 계시다면 순위는 2순위 부모에게 가겠죠. 이때도 배우자는 부모와 동순위입니다. 물론 지분 비율도 1대 1대 1.5 이렇게 배우자를 5할을 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는 혼자 단독 순위가 되겠죠. 그런데 배우자, 부모, 자녀 다 없다. 그럴 때는 반계 혈족을 찾아가야겠죠. 3순위, 형제자매. 만약 형제자매도 없다. 그럴 때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입니다. 여기서는 삼촌, 고모, 이모 다 해당되지만 고모부, 이모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혈족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전체 그림을 상속순위로 이렇게 보셨고요. 기여분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여분이라는 것은 고인이 되신 분을 생전에 그 고인이 되신 분의 재산을 증식을 그리고 간병을 통해서 고인을 도와줬다 하면 그 상당 기간 동안 도와준 것에 대해서 협의로 인정하는 것이 기여분입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보신 사례처럼 10년 동안 치매에 걸린 노모를 보살핀 막내딸, 그 막내딸의 기여분을 막내딸은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먼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는 법정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남매들은 협의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법정 절차를 밟았는데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 1억. 그래서 법원에서는 막내딸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했는데요. 이 50%라는 얘기는 동순이인 3남매의 지분을 1대1대1에서 1대1대 1.5로 했다는 거죠. 그래야 어머니가 남긴 유산 상속 1억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막내딸은 4,300만원, 그리고 오빠와 언니는 각각 2,850만원씩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특별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이란 수익자인 상속인이 생전의 고인으로부터 증여 등 재산적 특혜를 입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입은 경우를. 피상속인이, 여기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이 5억을 남기고 죽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줬고요. 막내딸에게는 성형수술비로 5천만 원을 지출했었습니다. 그랬다면 상속재산은 5억이 아니고 이들 수익분을, 특별수익분을 포함한 7억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녀들과 배우자의 지분 비율인 1대 1.5로 계산을 해서 배우자는 온전하게 3억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 아들과 딸은 특별수익분을 뺀 차액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5천만 원, 막내딸은 1억 5천만 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즉 증여, 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상속세의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는 노후 보험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자손에 대한 증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대안이 요즘 효도계약서입니다. 이 효도계약서는 조건부 증여계약서인데요. 이 계약서 내용에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할 범위를 정하고 부모 역시 이 범위 내에서 자녀의 효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증여를 하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의 효도를 받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어르신들께서 실천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서 이 사진을 쓸쓸한 석양으로 보시기보다는 아름다운 황혼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바라보시기를 저는 응원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